안녕하세요. 쏙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지금도 정말 많은 가게들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있는데요. 지맘대로 장사하다가 딱 걸렸던 가게들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곰팡이 케이크 가게입니다. 솔비는 이제 연예인이라기보다는 아티스트로 더 불리고 싶어 하는데요. 아예 본인의 미술 작품을 브랜드에 새긴다며 사업까지 시작하였고, 작년 말에는 본인이 직접 만들었다면서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공개합니다. 그러면서 주문도 받아요 라는 해시태그도 함께 하는데요. 그런데 제프 쿤스의 플레이도 라는 작품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잘 보면 올라간 덩어리들의 색깔마저 굉장히 유사한데요. 물론 제프 쿤스의 작품은 전시를 진행한 진짜 예술품이고, 솔비는 그냥 혼자 만든 케이크인 점이 다르긴 하지만 표절 아니냐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자 SNS에 문구를 수정하는데, 아이들 클레이 놀이 하는 걸 보다가 플레이도 작품을 보고 영감받아 만들었으며, 인스타에 올린 케이크는 판매용이 아니라고 씁니다. 그런데 이미 판매를 하고 있었고 이후로도 판매를 했는데요. 솔비는 표절하고 싶었다면 내가 그를 선택했을까? 라며 나도 케이크도 그 기능을 상실하였다는 문구를 인스타에 올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표정으로 해당 케이크를 먹고 저스터 케이크이라는 문구로 끝나는 영상을 올리더니, 개인전을 개최하여 일반적인 케이크가 악플러로 인해 예술을 먹은 케이크로 재탄생한 과정을 머금고 있다며 저스터 케이크란 이름의 케이크를 전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 보배드림과 네이트판엔 곰팡이를 돈 주고 구매하여 아이들이 먹었습니다 라는 글이 올라오는데, 정말로 알록달록한 무언가에 곰팡이가 잔뜩 핀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장모님 생신이라 유명한 연예인이 직접 만든다는 케이크를 사서 처가에 갔는데, 색색에 크림이 잔뜩 묻어있는 케이크라 겉에서부터 먹다가 뭔가 맛이 이상하다고 느끼게 되어 케이크 속을 잘랐더니 케이크 빵 속은 곰팡이로 가득 차 빵이 아예 보이지 않더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케이크 가게 사장님은 실수로 진열 상품을 판매했다며 해명했다는데요. 곰팡이 케이크와 다른 케이크들이 한 쇼케이스 속에 진열이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진열용 케이크를 그렇게 곰팡이가 필 때까지 오랫동안 놔둔 것부터가 이상한데, 그렇게 곰팡이가 핀 케이크를 판매용 케이크와 같은 공간에 놔둔 것부터가 장사의 기본이 안 된 곳인데요. 심지어 케이크를 판매할 때 연예인들이 직접 만든 것이라며 자랑스럽게 말했었다며, 사장님은 카페 상품권이 포함된 2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 글에는 솔비라는 이름이 없었지만 사람들은 당연히 솔비 케이크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당연히 솔비 케이크가 맞았고, 카페에서는 전시용과 판매용 케이크에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 전시용 케이크를 고객이 달라고 하여 아르바이트 직원이 구별을 하지 못해 실수로 판매했다며, 솔비에게도 2차 피해를 드리게 되었다며 사과를 합니다. 솔비 역시도 인스타를 통해 죄송하고 직접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사과문을 올리게 되었고, 카페 사장님 역시도 다시 한번 자필로 쓴 사과문까지 올리는데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솔비의 케이크 작품은 1,010만원에 낙찰되었고 영유아 보호시설에 전액 기부를 합니다. 정말 현대예술의 세계는 오묘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곰팡이 피해자와 어떤 합의로 마무리되었는지는 나오지 않고 있으며, 해당 카페는 결국 폐점합니다. 다음은 조롱 카페입니다. 배민에는 특이한 메뉴를 파는 카페가 오픈을 하는데요. 플랫 화이트라는 메뉴에는 설명으로 사이즈 타령할 거면 라떼 드세요, 원래 초미니 사이즈랍니다 라는 설명만 쓰여있고, 본인도 양 작아서 안 먹는데 찾으시는 걸 어떡하냐는 부연 설명도 함께합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메뉴들이 생소하고 또한 영어로 쓰여 있었는데요. 데빌스 와플 샌드위치는 다이어터는 클릭 금지, 옐로 피치 브라타 샐러드는 저 망고 빙수 아니거든요. 크랩 멜팅 치즈 베이글엔 간단해 보여도 이 맛은 저만 낼 수 있어요. 피넛 버터 젤리 샌드위치는 시켜 먹어야 더 맛있어요 등, 이름만 봐선 무슨 메뉴인지 알기 힘들고 설명을 보면 더 알기 힘든 메뉴들을 판매합니다. 조금은 호불호가 갈릴 판매 방식이지만 그래도 사먹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스프레더 브런치 플래터와 피넛버터 젤리 샌드위치를 사먹은 분이 리뷰를 남겼는데, 가격 대비 만족할 만하지 않았고 첫 조각은 맛있게 먹었는데 뒤부터는 느끼하고 배달비 포함 3만원은 오바인 것 같다는 글을 남깁니다.
더해서 메뉴를 한국말로 해달라며 사이드 옵션 보고 좀 놀랬다는 덧붙임을 남기는데요. 거기에 사장님이 댓글을 다는데 브런치 메뉴는 대부분 본인이 캐나다에서 해먹던 거라 한국어로 쓰려니 너무 낯간지럽고 웃겨서 그대로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재주문은 안 하겠지만 매장으로 오면 모든 메뉴를 한국어로 안내해주고 하나는 쏜다고까지 하는데요. 다른 손님이 덕분에 주말이 행복했다는 리뷰를 남기자 사장님은 갑자기 영어와 한글을 함께 사용하는 댓글을 달기도 합니다. 굉장히 캐나다 시절과 영어 실력에 대한 자부심이 큰 사장님인 것 같은데요. 플랫 화이트가 생각보다 양이 적고 가격 조정이 필요하겠다고 한 리뷰에는 메뉴 설명에도 적은 양이라고 안내를 했다며 잘 설명을 해놓고는 마지막엔 배민이 어쩌다가 당근마켓처럼 되었나 싶네요 라며 조롱을 하기도 합니다. 이에 화가 난 고객이 자기는 시간이 남아서 리뷰를 남기는 줄 아냐며 플랫 화이트 많이 먹어본 입장에서 적다고 적은 건데 당근마켓 취급하냐며 항의를 하는데요. 거기에 사장님은 이딴 식으로 장사해왔고 구정물 튀면 손 더럽혀가며 청소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화를 냅니다. 이 리뷰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커뮤니티에 퍼지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오히려 유명세를 타면서 시켜 먹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는지 시켜봤는데 메뉴들이 엄청 특별하진 않지만 하나같이 맛있다는 리뷰에는 시끄러운 덕분에 단골 손님이 늘었다는 댓글을 달기도 합니다. 정말 본인의 가게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진 사장님인 건 틀림없는 것 같네요. 그리고 결국에 모든 이상한 댓글들은 삭제되고 대표가 댓글을 통하여 해명을 하는데요. 리뷰 답글은 직원들이 돌아가며 작성하고 있다며 본인이 봐도 기분이 나쁘셨을 것 같다며 사과를 합니다. 정말 알다가도 모를 가게네요. 다음은 여성 품평한 카페 알바입니다. 제주도엔 정말 카페 많은데요. 저 아는 형도 열심히 커피 공부해서 카페를 잘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카페에는 정말 많은 여성분들이 찾아가기도 하는데요. 2017년에는 손님의 사진을 찍어서 SNS에 외모 품평을 올린 알바생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진에 모자이크도 없이 생으로 본인의 트위터에 올린 건데요. 이분은 홀로 오시기엔 참 예뻤다. 예쁜 분들을 참 많이 봤다. 이것도 힐링이었을까? 섹시, 관능, 그리고 일하는 사람의 멋짐이 동시에 느껴졌다. 매력적인 여성들을 많이 봤지만 정말 용기 내어 말을 걸어보고 싶을 정도. 비키니의 여인들보다 원피스를 입은 하늘하늘 여인에게 더 끌린다. 이들은 부부가 아니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다. 가늘기만 한 허리는 동족 생산의 관점에서 매우 비효율적이다. 등 뭔가 정말 찐따 같은 말과 함께 고객의 사진을 허락도 없이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올렸다가 나중에 한번 고소당하는 거 아닐까? 널리 아령을 베풀어 주길 바란다. 같이 본인의 행위가 잘못된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멘트도 함께 날리는데요. 이는 여초 커뮤니티인 인스티지에 올라가면서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었고 다른 커뮤니티에도 급속도로 퍼져나갔으며 뉴스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심지어 카페 사장님이 이를 내리라고 했을 때 전혀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이었다는데요. 그는 트위터에 몇 번에 걸쳐 여성분들께 불쾌함을 유발시킨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에 대한 민형사적 책임을 지겠다는 사과문을 남긴 채 트위터를 폭파시켰고 결국 경찰이 내사에 착수하게 되는데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는 찾아봐도 나오질 않네요. 확실히 잘리긴 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요즘 힘드신 사장님들도 많을 텐데요. 어서 빨리 예전처럼 북적거리는 일상이 돌아오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